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3층에 리딩 학원에 문혜영 선생님 오늘 또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강연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얼굴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연 아니고 토론입니다. 아, 토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아이고. 이제 해야 되는, 제가 오늘은 독서 테라피. 네. 선생님. 네? 질문도 하시겠네요. 제가요? 네. 질문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긴장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독서 토론 많이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20년 정도 독서 논술을 아이들을 지도 이제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원래는 저는 한우리로 이제 한 17년 하고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 이제 리든을 이번에 오픈을 했는데요. 어른들은 책을 읽으면 우리 경험을 이렇게 투영해서 이렇게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눈물도 흘리게 되고 웃게 되고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전혀 경험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독서라고 하는 게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그게 내 경험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독서 훈련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21세기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할 때는 사실 저도 이 책을 다 읽을 때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게 내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 1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이 마음을 느낄까. 제가 이제 서점을 굉장히 자주 가서 책을 읽는데 너무 그날 꽂힌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이날 제가 읽은 게 쇼펜하우어도 읽었는데 요새 엄청 유행하잖아요. 마흔에 읽는 니체. 그 다음에 제가 그날 읽은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제가 철학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보면 우리가 교양 수업으로 이게 필수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이해도 못하고 넘어간 걸 스스로 제가 그걸 다 읽은 거예요. 내가 이건 이제 그래서 이번에 아니 사장님이 엄청 어려운 책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엄청 접근하기 쉬운 책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책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요거 했는데 근데 아마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많은 이 글귀에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까지 이제 서두를 하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또 이제 좀 요약을 해주십사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요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그냥 그 제목이 거의 저희가 이제 공감하는 모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뒤에 적어 놓은 것들은 제가 공감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게 이 책이 제가 이제 서점에 갈 때마다 이제 뭐 다들 이제 글을 쓰시겠지만 저는 애를 키우면서 항상 이제 도서관을 같이 다녔고요. 갈 때마다 이제 그냥 그때 읽는 책을 다 이렇게 했어요. 적는데 지금 이제 서점을 가니까요.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읽고 하면 다 쓰는데 요게 느긋하게 살았더니 내가 더 좋아졌어요 라는 글씨가 뭐냐 코세코 노부유키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를 한 이유가 지금 다들 50대 넘지 않으셨을까요? 네, 확실해요. 그러시 않은 그때 확실히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제 49살이고 다들 이제 연세가 다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 이거를 하셔야 이 책에 있는 문구를 아마 고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오늘은 테라피잖아요. 그리고 독서 토론이잖아요. 독서 토론이라는 건 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연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영어 강사님 오셨을 때는 순수하게 이제 강의를 듣는 거고 제가 뭘 안다고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셔도 되고 그래서 휴지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셔도 되고 뭐 웃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감정의 성분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손을 급하게 적은 건데 동그라미 그리셔가지고요. 여기 이제 필기구 다 있으시죠. 동그라미를 밑에 하나 크게 그리셔요. 제가 이거 급하게 지금 프린트해서 제가 밑에다요? 네네. 크게요? 동그라미를 그리셔가지고요. 자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혹시 그 글씨가 보이실까요? 눈이 안 보이시면 보입니다. 보이셔요? 보여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제가 일단 위에 있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에서 지금 내가 과거 필요 없고요. 미래도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개수 상관없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고 자 위에 보면 비율표가 있죠. 지금 현재
내 마음의 비율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하셨으면요, 위에다가 오늘 날짜 적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오늘 날짜 적으시고요, 세 가지 영역으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2024 오늘 10월 10월 25일입니다. 네. 제가 세 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정리를 해야 될 걸 좀 적으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 물건 정리 하나 적으시겠어요? 물건 정리. 여 위에다요? 네, 단어 일단 하나 적으시겠어요? 물건 단어 네. 써요. 일단 물건 정리를 적어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띄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몸 정리라고 적으시겠어요? 마음 정리 나오네. 하나는 마지막에 마음 정리입니다. 딱 맞네. 자, 감정을 퍼센트로 다 하셨으면 지금 현재 내가 이 물건만큼은 정리해야겠다. 정리는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거. 그 다음에 내 몸 정리에서도 내가 이거는 정리해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버려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좀 이따 지금 버릴 현재. 거.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버릴 거. 현재, 네. 앞으로도 과거도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물건은 어떤 물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셔야죠. 내가 지금 당장 버려야 될 물건이 뭐예요? 집에 있는 거 아니면 여기 갖고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 안 해보셨으면 지금 버릴 현재 거요? 생각해 보시면, 네네. 지금 당장 이거는 버려야겠다. 여러 몇 가지 적으셔도 되고요. 그까지만 적으시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몸도 버려야 되는 건가? 몸은 어떻게 버리지? 몸은 어떻게 버리지? 버릴 게 없으시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음식 먹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은 막 급하게 먹고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건강한 음식 먹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해서 구체화 시키셔야 돼요. 머리 염색 해야 될 거. 몸 정리에다 그렇게 해요. 몸 정리고요. 그다음 마음 정리는 이제 마음 정리는 마음 정리는 더 버려야 할 것도 되고 내가 지금부터 요거는 꼭 해야겠다. 뭐 그런 것도 괜찮으시고요. 마음도 버릴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내가 이제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먹어야겠다도 되고. 전 다 적었습니다. 머리 네. 염색 뭐 별로 없습니다. 아니 뭐 저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끼는 거 아니야? 현재 형태 불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불안할 수 없어요. 기쁘죠. 다 되셨을까요? 저는 독서 논술을 하면서 엄마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 책 좀 읽혀주세요 라면서 와요. 요즘 엄마들이 뭐라고 하시면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하시면서 오세요. 엄마들이 요즘은요, 육아가 최고로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도 힘들었겠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선배님들은 더 그렇겠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냥 제 마음대로 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가 하나인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학원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머니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거의 다 울고 가세요. 근데 왜 우세요? 계속 우세요. 아이 말을 하면서 너무 미안한가 봐요.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그게 뭐 아이가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이제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요즘 엄마들은 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분이래요. 3분이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는 시간도 3분씩 끊어서 읽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드린 것도 엄청 즐겁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인생에 많은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즐거운 게 최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공부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판단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단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 듣고 이 책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면서 오늘 전부 마음의 힐링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간들이 아마 꼭 필요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상담실을 가면 1시간에 20만 원이란 돈을 내거든요. 그러면서도 요즘은요, 그러니까 정신치료라고 뭐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정신상담실이라고 하는데, 가면 무조건 내 얘기를 하는데 1시간에 20만 원을 내야 돼요. 요새 엄청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먼저 적으셨으니까 제가 이제 3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아마 공감되는 영역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방 적으신 감정표,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 책에서 나는 이 구절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이면 말씀하시다가도 제가 끊을 테니까 3분 동안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숙제 안 하시는 계신데. 아,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하시면 되니까. 네네. 하시면 되니까. 저는 30초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사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쇼펜하우어의 네네. 그 인생론을 읽지 않고요. 제가 그때 이걸 속가문의 인생론을 읽었어요. 아, 아니, 시작하시는 건가요? 3분을 제가 30초. 그만 내 충분하다. 안 됩니다. 그럼 3분 동안 무음하셔야 돼요. 아, 그래? 네, 무조건 3분 동안 말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3분 그러면 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 타이머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쓰신 감정표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제 상태와 왜 내가 이런 감정인가를 이유를 말씀하셔야겠죠. 그 예시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서 이 책은 안 읽으셨어요? 그러면 금방 요거 제가 요약해 놓은 요 제목에서 바로 꽂히는 거 하나 선택하셔도 돼요.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이걸 이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잠깐만 시간 정하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런 게 상당히 즐겁잖아요. 저는 사실 여기서 가장 즐거움이 50%고 애정이 50%.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 정리, 마음 정리, 공간 정리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물건 정리는 안 입는 옷, 안 신는 신발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몸 정리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염색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음 정리는 간단하니까 뭐 편안하게 살자,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그 열심히 살자. 그리고 여기 쇼펜하우어의 이제 그 인생론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자격이에요, 자격. 몇 번이셨을까요? 그 번호 말씀해 주시면 같이 볼게요. 68번. 사람의 자격이 가장 필요합니다. 어디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의 자격, 뭐냐면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그 희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올바른 내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고 봐요. 여기 98번에 보이게 되면 수요는 만족이 아니라 의무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율 상당히 저는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읽기 전에 석가모니 인생론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편한데 거기서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딱 하나, 고통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고통 없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나이 먹는 것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이 먹으면서 다 경험하고 느끼고 슬프고 애환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간에 저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뭐든지 즐거운 반, 애정 반으로 이 시간을 아주 잘 유익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요. 3분 됐죠? 2분입니다. 2분? 자, 생각보다 3분이라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면접을 하러 가잖아요. 네. 보통 면접이 5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할 때 그 시간이 5분이라고 생각하면 3분이 딱 그 중간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어느 분 하실 수 있을까요? 매도 일찍 맞는 게 나아요.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쇼펜하우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내용이 거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늘 도덕 선생님이나 철학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는데 이제 약간 거슬리는 부분만 기억이 나요.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알고 있거나 누구한테 자꾸 잔소리를 들었거나 하는 게 많아서 이제 거슬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 생기는 일이다. 번호, 82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번호에 여기서요? 제목이 있어서 그 같이 내용을 그래요? 알고 하셔야 되니까. 토론이니까요. 18번인가요? 18번이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 나는 이제 저도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이걸 제가 좀 읽을까요? 네네. 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장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이 쇼펜하우어는 내가 좀 알기로는 염세주의적이고 사람을 세상살이를 나 이거 굉장히 평생 즐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자기가 사람은 뭔가 불행한 사람으로 몰고 이런가 나는 그게 상당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거 예찬을 이분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기 부분이 있고 뭐가 있냐면 그 우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정은 우정에서도 이렇게 우정도 혼자 있는 것보다 못하다. 우정은 언젠가 깨지고. 21번 말씀하시죠? 네, 2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정은 언젠가 깨지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내용으로 이 글을 써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가지가 상당히 공감을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은 친구가 있거나 의지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의 평생 돈 받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왜 우정을 이렇게 비하하고 그때 혼자 있는 것만 강조를 하고 고독을 지르는 거. 쇼펜하우어 원래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특이한 점을 이렇게 많이 발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사장님. 네. 자, 요 감정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정리는 가재 도구, 오래된 옷, 몸 정리는 좋은 음식 먹기, 운동, 마음 정리는 욕심. 그래서 40%가 열중이시고 걱정이 20%, 안심이 20%, 즐거움이 20%. 요렇게 이제 감정 표현하셨습니다. 네. 다음 하시겠어요? 네. 이거 제가 이 표를 그래도 제가 없는 시간 쪼개서 만들었으니까 그 말씀하실 때 번호를 말씀하시면 다 같이 예.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예. 번호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감정의 성분표를 보면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구나 해서 새롭게 느꼈고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요. 다 일종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가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다양해. 제일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가? 네. 그런데 다 내일 같기도 하고 네. 할 때 불안해하는 게 당연히 있을 거고 부러움도 있고 뭐 또 한편으로 즐거움도 있고 다 복잡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0 몇 년 그 공직에 있다가 이제 올 연말에 이제 그만두거든요. 예. 며칠 안 남아. 예, 그러면서 또 뭐 조금 더 단안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요즘 조금 아이들 가리키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또 매칭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빨리 해도 3분 길지 않아요. 이 물건 정리 같은 건 다 공통되지만 집에 보면 안 쓰는 물건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제가 미련 버리지 못해서.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물건은 안 쓰거든요. 그럼 버리고 아니면 돈 주고 사람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거고 몸 정리는 아무래도 뭐 건강에 살도 더 빼고 나쁜 버릇 뭐 술 많이 마시는 거 뭐 친구 만나면 담배도 피는 거 없애고 운동 좀 하자. 마음 정리는 아무래도 30 몇 년 지나고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는데 미련을 버리자. 그다음에 큰 욕심 내지 말고 새로운 즐길거리 만나서 소소하게라도만 행복하자. 그게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보면 저도 소페나 책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근데 느낀 거는 진짜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다. 네. 예. 저는 저하고도 맞는 면이 있어요. 저도 되게 현실주의를 보고 인생에 크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즘 보면 달달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당정 묻혀가지고 막뭐 강연자들 보면 구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구절이 맞았는지. 그래도 딱 그거 이게 내 이야기다 하는 구절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님한테 내 써보신 네.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러니까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건 뭐 어떤 선의 운도 기대하지 않고 인간 실존 자체에 중심하자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 저도 뭐 거기서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삶을 살면서 뭐 다수의 햄퍼 같은 거 느끼니까 다수는 많은 숫자 그 싫었고 그리고 나만 힘들고 피곤하고 희생당한다는 거 이것도 뭔가 뭐 사람들이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거 해봤자 자기만 손해거든요. 끝났습니다. 끝났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재밌네 그러니까 딱 자, 들으니까. 네네. 다음 하시겠어요? 네. 잠시. 그리고 다시 말해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 얘기하실 때 그냥 이제 남으신 분들은 그 번호에 체킹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같이 저희가 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자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토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한 문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번호 체킹하셔갖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사실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참 재밌게 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또 잘 못해요. 마치 박자가 틀리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이 정말 알아듣고 재밌어 할까? 아니면 나 혼자서 하는 말이 될까? 이런 때때로 그 이야기하고도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은 이랬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 왜 나는 학생들하고는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하고는 내가 잘 소통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말씀들을 참 재밌게 전달하시고 서슴없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속으로 지금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 책을 소펜하우어라든가 짜라투스트라나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아요. 많이 읽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 번 읽었던 네네.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씩 지금도 다시 한번 읽어요. 네. 그럴 때마다 내용들이 서로 다르게 읽혀지는데 일단은 소펜하우어를 오늘 만나게 됐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저한테 흥미로운 구절만 먼저 조금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인내는 페이지가 이 책에서 보면은 네. 27쪽에 보면은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이 표현인데요. 3번입니다. 네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반자살이나 다름없다. 뭔가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 오랫동안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예, 이 구절이 요즘엔 저의 생활하고도 많이 밀접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성격이 50%만 만족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인내를 해서라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뇌에 빠질 때도 많고 또한 나는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요 구절이
오늘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한 이야기를 말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핵심을 못 놓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3분이라는 네. 시간 동안 얼마나 요점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가. 사실 네,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면 들어주고 뭐 이렇게 네, 네. 같이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이건 지금 토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3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런 자유 토론이나 자기 이야기 같은 경우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같이 하시면 되니까 네. 아쉽습니다. 더 듣고 싶었는데. 자, 그다음 옆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늙음의 덧없음 부분 7번 네. 인데요. 거기서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는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을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서 42쪽에 절망하고 희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읽어주십시오. 예, 이게 좀 내용은 긴데 괜찮습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준 적이 없다. 끈을 둥글게 말아 목에 걸라고 등을 떠민 적도 낭떠러지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가르친 적도 없다. 그 부분이 쭉 이어져서 절망이 형제인 희망도 다르지 않다. 희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아니다. 단지 속여왔을 뿐이다. 아주 오랜 시간 인간을 속여왔다.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노력하면 내가 그대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을 쭉 2페이지 정도를 읽으면서 절망하고 희망이 굉장히 양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43페이지 중간쯤에 절망은 희망보다 솔직하다. 어떻게 솔직하다는 거지? 희망은 속이는 거고 절망은 직설적이라서 솔직하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감정 표현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감정 표현 저도 8가지 정도 골라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많은지 그거를 비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열중함하고 분노는 20 정도로 하고 나머지 다 10으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지긋지긋함, 안심, 부끄러움, 곤란함, 불만, 즐거움 이거는 10 정도로 네. 해봤습니다. 정리하시는 거 말씀 주시겠어요? 정리하고 싶었던 물건은 여기 저도 뭐 10년 정도 안 입은 옷들 좀 늘 버려야겠다고 생각은 하고요. 몸 정리는 1kg만 좀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요. 마음 정리는 못 적었습니다. 솔직히. 네. 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와, 시간이 남았습니다. 34초가 남았습니다. 말씀하실 수, 네. 네, 잠시만요. 네, 6번. 자, 3분 동안 저희가 네, 하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2번에 우리가 사소한 일의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관심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가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른이고 굉장히 발전한 시기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왜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누군가가 건넨 작은 친절에 굉장히 가슴이 따뜻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싸늘한 눈빛 때문에 그날 하루나 굉장히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강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약한 존재이다.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라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서로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또 소중한 존재이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존재이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일으켜주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6번에도 이런 게 있는데 6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요약 그 6번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행복 요소는 지금 현대 사회에는 경제적 성공을 굉장히 그 행복 요소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는 막 다른 밭질 치듯이 올라가지만 그 경제적 성공을 행복 요소로 놓고 현재 다른 요소가 굉장히 희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누구에게 어떤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봤을 때에 좌절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그 실패했지만 조용히 요 지금 38쪽에 나오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은 좌절이 없다.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에게는 좌절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아문 상처가 새겨져 있으며 절망의 끝이 어디쯤인지를 알고 있는 눈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성공, 행복, 경제적인 거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지만 가장 위대한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자기가 절망의 끝이 어딘지 알고 있는 그 눈동자가 있다면은 타인의 눈동자에서도 그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자기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누구에게 사소한 그런 위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인생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감정표, 네, 감정표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는 애정, 안심, 불안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손을 좀 다쳐가지고 부러져서 3월달에 그런 경험이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참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때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사랑과 애정으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그 애정이 참 많고 그래서 안심을 많이 넣었습니다. 정리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건 정리하고 그거. 물건 정리는 뭐 누구나 다 옷을 옷장을 비롯해서 집안을 한번 좀 정리를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정리는 제 마음 속에 정말 이제 사소한 어떤 그런 것도 남겨놓고 싶지 않아. 누군가를 봤을 때도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살겠다.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눈빛을 보내주고 싶다. 그런 네,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네. 시작합니다. 네, 저는 16번. 다시 주요로 때는 가는 것이 최고다. 라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증오스러울 때는 아니고, 피곤하거나 힘들 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조금 약간 미루는 성격이거든요. 좀 회피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에 조금 겁을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자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선 증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증오는 아니고 상황이 불안하거나 뭐 저기 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자는 것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제일 먼저 네 상태를 확인하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식욕과 저기를 이렇게 충족시켜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지금 이제 학원 오픈하고 사실은 몇 달 안 돼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사고가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 책에 읽을 때 뭐 공감이 되다가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런데 이제 증오스러울 때 자는 것이 최고다. 사실은 저는 증오스러울 때는 아니고 상황이 안 좋을 때 제가 그동안 택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와 닿았나 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잘 먹고 맛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행복한 게 뭐니 그래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죠? 그래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숨 자고 나면 몸이 편안해지면
생각도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감정 표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 감정은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 정도는. 그리고 걱정도 있고 조바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물건 정리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물건을 좀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몸 정리는 일단 미용실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은 조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가 다 돈 것 같습니다.